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예, 저는 나이는 26이고요. 아, 26이요? 예. 오, 네. 그리고 사는 곳은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예, 예. 와, 반갑습니다. 구리가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뭐가 유명하더라? 저 곱창 아닌가요? 구리가 곱창이 유명하고요. 아, 네.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최근에 하셨다는 거. 아, 알겠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차량은 현재 K9이라는 차량이고요. K9. 네, 2013년식이고 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 아, 노블레스. 예, 노블레스라고 하면 이 3.3에 총 4가지 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네. 그 중에 세 번째, 세 밑에서 세 번째 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거 3.3이고 3.8도 있는데 혹시 3.3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3.8은 너무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 선택을 부담.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3.3. 예, 3.3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아서. 아, 3.3에도 네. 충분하실 것 같아서 하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소유 기간이랑 주행한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중고로 네. 97,000대 가져왔고요. 그럼 지금 키로수가 혹시 지금이 11만이니까 한 4,000km 정도 탔네요. 4,000km? 예. 예. 아니죠. 가기랑 97,000이면은 잠시만요. 맞나요? 14,000. 14,000이죠? 아,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 11월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9월 다 돼가니까 한 10개월인가? 저 한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거 트림은 노블레스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트림은 사실 잘 몰랐었고 제가 이제 오로지 필요했던 건 전동 트렁크가 필요했어요. 아, 전동 트렁크. 예, 사실 전동 트렁크만 있어도 저는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량을 이제 보러 갔는데 네. 전동 트렁크가 없더라고요. K9이? 예, 예. 그것도 옵션이 올라가야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 선택 옵션은 어떤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노블레스 윗등급이 VIP라는 RVIP 예. 아마 그 등급이 있을 겁니다. 아, 등급은 그렇고 뭐 썬루프나 그런 거 선택 옵션 또 있잖아요. 그거는 썬루프는 그 부분은 저는 잘 그 모르겠어요. 부분 잘 모르고. 예. 자, 그러면은 노블레스. 그러면은 전동 트렁크가 혹시 노블레스 붙어 있는 거예요? 노블레스에서 아마 VIP부터 있을 겁니다. VIP? 예, 예. RVIP? 예, 예. 노블레스보다 RVIP가 더 높은 것 더 같은데. 높은 등급이죠. 근데 요거도 일단 전동 트렁크는 포함이에요? 이건 없습니다. 아, 요거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예. 전동 트렁크가 제일 필요했는데 제일 네. 필요한 옵션이 없어서 예. 이 차량을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뭐 차량 상태나 외관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아, 물론 외관이야 이제 뭐 네. 어느 정도 손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엔진 상태도 제가 들었을 땐 괜찮았고 네. 이제 하체 띄어 봤을 때도 모든 부분이 다 양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전동 트렁크를 포기하고 이걸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딜러분 통해서 구매하신 건가요? 엔카 보고? 엔카로 하진 않았고요. 저도 요즘 그 유튜브에 네. 요즘 중고차 이제 소개하는 글들 많더라고요. 아, 거기서. 예. 어,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해서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나 가까운 예. 지인분이 야, 나도 K9 사고 싶은데 야, 너가 좀 타니까 좀 알려줘봐 라고 한다면 혹시 어떻게
어떤 거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가까운 지인분한테 추천해 준다고 한다면 K9? 일단은 가성비를 예를 들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정도 가격대에 네. 이 정도 대형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브랜드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K9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네임밸류를 할까요? 네. 뭐 물론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좀 희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희소하다. 예. 그렇게 또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타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만족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승차감을 누리고 싶으시면 차를 타기 좋죠.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가 많이 산다 그러면 뭘로 사야 되면 저 3.3에 3.3의 등급은 등급은 전동 트렁크 있는 옵션을 사라. RVIP 정도. RVIP를 사라. RVIP 사라. 쭉 가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경쟁 차종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네. 경쟁 차종은 네. 글쎄요, 제가 사실 이 차량이랑 네. 소나타랑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소나타랑, 예, 가격대만 보고 봤을 때는 소나타 이번에 새로 난 차 있죠? 네. 예, 그 센셔스 모델인가? 네. 그 차량이랑 이 차량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소나타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제 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타보니까 실제로. 네. 소나타는 신차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신차였는데 일단 네. 대형 차량과 이 중형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승차감도 그렇고, 예, 차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K9으로. 그렇죠. 에쿠스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네, 제네시스나? 에쿠스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아서 제네시스도? 제네시스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부담이 된다? 예, 오히려 저한테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 혹시 얼마에 구매를 하신 거세요? 이 차량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1,800 정도? 예. 결제는 혹시 어떻게? 결제는 제가 40% 선수금을 냈고요. 네. 나머지 60%는 그냥 풀 할부를 진행을 풀 했고요. 할부? 그럼 몇 개월에 혹시 월 얼마 정도 나간다? 이거는 5년으로 풀로 할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월 남일료가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예. 쭉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시는 편이세요? 보험료는 제가 만 27세 이하이기 때문에 네. 자차 포함해서 260이 나옵니다. 26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으세요? 일단 일반유 넣습니다. 일반유? 네, 차량 자체가 그렇게 네. 뭐 스포티한 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유도 넣을 필요 없다고 주변에서 필요 없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유. 만땅 들어가면 한 얼마 들어가요? 전 만땅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리터 단위로 넣기 때문에 리터 단위로? 예, 저는 항상 30리터씩만 넣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 사실 제가 이제 보통 여쭤보는 게 만땅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보통 이제 여쭤보는데 어떻게 주행 만땅은 대충 계산하면은 제가 30리터 정도 넣으면 네. 한 340km 갈 수 있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탱크 용량이 몇 리터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요? 30리터 넣으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거? 30리터면 이게 칸 수가 15칸 정도 되는데 네. 30리터 넣으면 한 10칸 정도 차요. 10칸이요? 예. 잠깐만 15칸 정도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한 45리터 정도 되면 되네? 아닌가? 그 정도 계산이 그 정도? 나오나요? 네.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뭐 만족을 합니다. 제가 주행 자체를 좀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량 자체도 좀 스포티한 차량이 아니고 좀 얌전하고 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는 뭐 적당하다고. 적당하다. 이 정도면은 나한테는 적당하다는 거. 예. 그럼 이거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 몇 정도 나오세요? 제가 출퇴근 연비는 네. 6에서 7 나옵니다. 도심이죠. 예. 도심이 그 정도 나오고요. 네. 고속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16까지는 나오더라고요. 16까지? 예. 이야. 이거 한 달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세요? 유지비는 일단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부금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름값, 기름값.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기급비가 있겠네요. 그 세 가지 한다면 제가 한 달에 기름값만 한 28만 원 정도 나와요. 28만 원이 몇 예. 분 넣는 거지? 30리터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0 정도 하면은 한 5만 원? 4만 원? 4만 8천 원 정도. 4만 8천 원? 예. 그러면은 주유를 몇 번 하시는 거죠? 주유를 제가 일주일에 한 네.
그러니까 한 번 주유를 30리터를 하면 네. 4일 탑니다. 4일 탄다? 예. 그러면 계산이 한 7번 정도 가는 걸로. 그렇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이 차 장점이 있다면 K9 타시면서의 장점. 14,000km 동안 타시면서, 예, 9개월 동안 타시면서 장점. 일단은 저는 승차감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승차감. 예. 너무 좋죠. 승차감이 사실 너무나 좋아요. 와, 차량이 정말 정숙하고 네. 힘 좋고 힘 좋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일 원했고 네. 사실 저한테 좀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 너무 좋아요. 대형 세단. 예. 이 차도 이제 5m가 좀 넘는데 네. 저는 차량 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가끔씩 골목이나 네. 이런 주차하려고 들어갔는데 차가 길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예요. 오. 그럴 때 오히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못 들어가려면 기분이 좋다. 네. 아, 물론 내 차가 기니까 네. 나는 저기 못 들어가는 거야.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네. 내 차가 좀 커서. 예, 내 차는 크니까 크니까. 너네들과는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재밌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디자인 헤드라이트를 꼽습니다.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가 네. 이 당시에 나왔던 것 좀 파격적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아요. 이게 LED 램프가 네. 양쪽에 8, 9시 총 16개의 LED 램프가 있어요. 오. 그게 이제 핸들 조향 각도에 따라서 네. 이제 빛을 비춰주는데 예. 밤에 그거를 보면은 예. 굉장히 아름다워요. 밤에 보면 아름답다. 네. 헤드라이트가.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네.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끝?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뭔가 잠재적,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장점이었고요. 예.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 이 기능이나 이 옵션 좋은 것 같아. 뭐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있는 거지만 네. 시속 10km 이하일 경우에는 네. 이 전방 카메라가 보여요. 그게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어디 오. 골목이나 천천히 진입할 때 앞에 카메라로 앞에 사물이 뭐가 있는지 좋다. 그런 부분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오,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좋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 소나타에서 볼 수 없는 게임성도 있네. 그리고 이 전자식 레버. 전자식 레버요? 네, 이 차가 네. 13년식인데 네. 사실 이게 좀 BMW 백인 디자인으로 좀 유명해요. 이게. 네, BMW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네, 있는데 네. 이 차량은 저는 좀 마음에 좀 들어요. 마음에 드신다는 네. 거, 디자인이. 물론 이것도 네.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예, 이제 그 이하 옵션은 일반 기어봉이 들어가요. 여기 네. 노블레스부터는.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성능의 기능의 장점. 다입니다. 다이, 예. 그 정도라는 거. 그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K9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옵션들은 다 한 번씩은 전부 다 들어봤지만 차주가 말하는 또 옵션의 기능적인 장점을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자, 반대로 이건 좀 단점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단점 같은 부분은 네. 되게 사소한 건데 예. 신경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네.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면 네. 대부분 라이트를 오토로 켜놓고 가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고 네.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네. 근데 이 안개등이 있는데 네. 안개등을 수시로 켜줘야 돼요. 이게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밤에 운전하게 되면 이 안개등 조절 레버가 네.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고정을 시키면 시동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안개등까지 같이 켜져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켜줘야 돼요. 계속 켜져야 되는 거.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예. 이 주행 모드를 저는 항상 에코 모드를 하고 다녀요. 예. 시동이 꺼지면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 에코 모드 항상 또 켜줘야 돼요. 또 켜져야 된다는 거. 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끄면 이게 다 초기화가 돼버려요. 다 초기화된다. 또 눌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있네. 그리고 네. 이 차량만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 이 3.3 GDI 엔진 자체가 네. 이거 다 기어 변수가 3단에서 4단으로 갈 때 뭐 미션이 튕긴다고 표현을 하나요? 저도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약간 울컥거림 증상이 있어요. 이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속도가 조금 붙을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네. 차가 막 울컥거린다고 하죠.
그게 좀 굉장히 심해요. 와, 심하다. 네. 느끼시죠, 차주분께서? 네, 그 이거를 제가 알기로 이제 교체를 해도 네. 시간 지나면 똑같아진다고 똑같아요.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불편한 것 같다. 예. 단점 끝? 단점, 예. 그리고 한 예. 가지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전동 트렁크 꼭 넣으십시오. 전동 트렁크. 왜냐하면 네. 트렁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예,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동 트렁크랑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이거 좀 아쉽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타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 딱히. 아쉬웠던 점? 저는 대부분 이 차량은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쉬울 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 디자인. 일단 외형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전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당시 나왔을 때 현재 지금 이 채택되어 있는 디자인이 그 K7의 디자인과 좀 비슷하게 맞다. 패밀리 룩을 가려고 맞아요. 그렇게 디자인이 됐었어요.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이지만 1.5세대 모델은 그릴도 K7에 거의 비슷해서 이 패밀리 룩으로 가려다가 뭐 실패를 한 건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지만 저는 이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에 보시면 이 그릴도 지금 세로 그릴인데 그리고 양쪽에 램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골 램프 있죠. 그런 것까지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 네. 볼 때마다. 네. 뒤에도 보면은 뒤에도 되게 만족하시나요? 사실 후면은 제가 1.5세대 후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1.5세대면 예. 다음 세대인가요? 예, 이거 다음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 그 모델이 굉장히 이쁘고 이 차량 같은 건 사실 뒷모습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뒷모습 좋아하진 않는다. 예. 실내 디자인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내 디자인도 이 부분이 네. 그 구형 K7과 굉장히 비슷해요. 구형 케이스. 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디자인 사실 너무 별로예요. 별로다. 네. 실내 디자인은 별로인 걸로. 별로다. 알겠- 레버 빼고 별로다. 레버 빼고 별로다. 예. 알겠습니다. 주행하시면 차량 밸런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밸런스는 무게 배분 대비 다 상관없거든요. 그냥.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건 차가 좀 많이 무거워요. 무겁다. 예. 1세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 모델이 없어서 후륜 베이스인데 확실히 운전할 때 이 무거운 게 느껴져요. 그거 느껴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뽑기운 K9은 뽑기운이 있을까요? 뽑기운이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그게 일단 첫 번째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냉각수 문제가 좀 있어요. 냉각수 문제요? 냉각수가 이제 엔진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헤드 볼트에 이제 어떤 미세 구멍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이게 엔진 쪽으로 냉각수가 유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차는 어떻게 하면 그 차는 팔아야죠. 만약에 그 차는 사실 고쳐도 그게 다시 또 모든 차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차가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도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차를 가지고 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여서 문제가 없어 보였다. 잘 가져왔고요. 그럼 문제 나오면 그냥 가서 또 고치러 해야 되는. 고치거나 팔아야죠. 팔아거나. 알겠습니다. 따로 튜닝형은 따로 혹시 좀 있으신가요? 튜닝은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겠고요. 실내 앰비언트 작업했고, 그리고 제가 뭐 후진 넣었을 때 자동으로 깜빡이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요즘 전기차들 보면 후진 넣으면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둥둥둥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 뭐 소소하게 최대한 순정을 지키면서 그런 소소한 튜닝을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만족하시나요, 튜닝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시트, 착자감이라고 해야 될까?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시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트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랜저 HG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요? 그 차량도 사실 타보면은 시트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K9은? 이 차량도 뭐 이 차량가 안 편하다는 건 아닌데 사실 그냥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하다? 그러면 차주님의 느낌은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차주님이 딱 앉았을 때 그냥 주행했을 때 그 느낌이 좀 어떠신지. 푹신푹신한데 이게 좀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우신지. 시트 엉덩이랑 허리 부분은 괜찮은데요.
헤드레스트가 딱딱해요. 헤드레스트. 네. 아, 여기가.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팔걸이 위치까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타면 머리가 좀 천장에 좀 닿더라고요.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그 높이를 네.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금 더 최대한 낮게 해도 제가 왜냐면 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낮는 걸 좀 선호합니다. 체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키가 185이고요. 와우. 네. 이제 몸무게가 이제 80 정도 되는데. 80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헤드 룸이라고 하나요? 네. 좀 여유롭고. 여유롭고. 네, 괜찮습니다. 여유롭고 괜찮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어떤 체형이니까 사실 뭐 K9은 불편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이 핸들은 좀 얇아요. 얇다? 네, 저는 이제 두꺼운 걸 좋아하는데 이거 좀 얇아서 네. 잡는 그런 맛은 없지만 잡는 맛은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핸들을 돌렸을 때 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뭐 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은 가벼운 편이에요? 무거운 편이에요? 이건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 예.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좀 힘들까요? 여자분이 운전하신다면 옆에서 좀만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준다? 예. 같이 핸들을 해야 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같이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네. 그거 조금은 무거울 수 있다라는 거. 예, 좀 무겁습니다.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모드가 예. 에코랑 컴포트랑 스포츠 정도 있을까요? 에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멀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하면 핸들 무게가 많이 달라져요? 어때? 스포츠 하면은 핸들은 똑같아요. 핸들 똑같고. 네, 근데 이제 속도가 그렇죠, 다르죠.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네. RPM 쓰는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예, 괜찮네. 여기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예. 그래요? 5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매우 만족하신다. 네, 이거 보면 괜찮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이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세요? 다 괜찮고요. 편의성도 다 거의 불편한 데 없고. 예,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있는 버튼들의 위치들은 다 저는 다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좋다. 핸들을 조금. 핸들 쪽은 사실 이 부분들은 네. 제가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요? 네, 차라리 뭐 온도를 속도를 뭐라 하죠? 음량 버튼이나 네. 이런 거는 요걸로 컨트롤하는 게 편하지. 조작 자체도 좀 별로고 사용하진 않습니다. 거기 있는 버튼 거의 사용하지 예. 않는다는 거. 크루즈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그 속도에 맞춰서만 계속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차간 거리는 안 되고? 차간 거리는 이제 옵션이라서 이 차량은 그냥 속도 유지만 됩니다. 속도 유지만 된다는 예.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산타페시아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지? 일단 이 깜빡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빛감이 네. 되게 좋은 데 있네, 딱 봐도. 그냥 바로 운전하다가 바로 그냥 바로 누를 누를 수가 수 있기 있는. 때문에 네네. 이 부분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에어컨 풍량 조절 버튼이 예. 이게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 네. 왜요? 이게 보통 우리가 돌리는 거 사용을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현대차는 대부분 돌리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누르는 게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누르는 게. 네, 이게 은근 불편합니다, 이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버튼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고 요거까지만 해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딱히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렇죠. 밑에도 이제 내비 관련된 건데 내비는 대부분 휴대폰 사용하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본 쪽으로 내려와서 오토 홀드나 드라이브 모드 버튼 부분은 어떠세요? 요 두 개까지는 괜찮고요. 네. 이게 옵션은 들어가면 이쪽 부분에 또 네.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그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많아지는 만큼 요 홀더가 좀 좁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요 많은 게 좋아서 여기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큰 게 좋다. 이게. 예. 뭐 딱히 근데 여기 있어서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다.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어떤 거세요? 버튼부 중에서? 저는 네. 에어컨입니다, 요즘. 요즘 에어컨? 예, 에어컨이나 이제 깜빡이. 비상 깜빡이. 예. 비상 깜빡이를 많이 킨다는 거는 저는 네. 일반적으로 저는 차량 이제 뭐 차선 변경이랄지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감사하는 의미로 계속 저는 좀 사용을 좀 많이 바른 해요. 청년.
네, 바른 사나이. 알겠습니다. 예. 승차가 서스펜션인데 요초 같은 거 지나갔을 때 그 느낌 좀 어떠세요? 사실 그거 부분은 좋진 않아요. 안 좋다고요? 예. 오, 왜냐면 네. 제가 며칠 전에 뺑소니를 당해서 그걸 이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대차를 이제 받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BMW랑 벤츠를 이제 대차를 받았었어요. 네. BMW는 428i인가요? 네. 그리고 벤츠는 이제 이 까브리올레를 받았었는데 둘 다 오픈카네요. 네네. 그렇죠. 이 오픈카냐 이 대형차냐 그 차이인데 네. 사실 제가 이 차량 타다가 이제 그 차량들을 렌트를 받고 나서 네. 똑같은 길을 요철이 있는 부분을 지나갔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차량들은 네. 정말 단단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좀 과장 조금 보태서 네. 차량이 좀 부서질 듯한 소리가 나요. 부서질 때는 소리가 난다? 네. 딱딱하다. 그럼 겁나 딱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오히려 딱딱하다는 건 벤츠랑 BM이 더 단단해요. 근데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요. 네, 이거 예. 같은 경우는 좀 물렁하다고 표현을 하나요? 물렁하다? 네, 넘어가면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차량이 약간 이렇게 요동친다 하죠. 위아래 요동치가 예, 꿀렁꿀렁댄다. 그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차주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서스가 좀 딱딱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속력인데 가속력 제로분 이거 몇 초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6초 때 나오는 걸로 알고 6초 때? 예. 오, 아시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220까지 밟아봤습니다. 그럼 그때의 차량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약간 안정감? 고소한? 일단 고속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고소 안정 좋다. 예. 오. 내가 150을 밟고 있어도 한 100km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락하고 정숙하고요. 200이 넘어가도? 200이 넘어가도 그래도 최대한 정숙합니다. 오. 네, 그 부분 제가 안정감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전 그랜저 HC 차량은 사실 100km 좀 넘어가면 좀 많이 불안했어요. 네. 차가 조금 부서질 그쵸.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쳐주더라고요. 잘 맞춰준다. 네. 오. 그래서 고속 안전성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제동력은 어떠세요? 제동력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2P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네. 3.8은 이제 4P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동력은 저 혼자 탈 땐 괜찮은데 네. 이 2명 이상, 3명 이상 타면 좀 밀리는 게 느껴져요. 밀링이 느껴진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네. 사실 이 롤링이라고 하죠. 네. 롤링이 좀 많이 없어요. 롤링이 네. 많이 없다? 네. 좋은 좀 거네요? 좋죠. 기분이 오. 좋습니다. 코너링도 기분 좋다. 그냥 예. 요초 지낼 때만 꿀렁꿀렁대고 그거 외에는 기분이 좋다라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특정 단수에서 아까 3단에서 4단 그거 이외에 예. 특정 단수에서 뭐 변속이 좀 잘 안 된다거나 변속이 좀 긴다거나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혹시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 3단, 4단 그 부분 빼고는 기업 변속도 잘 이루어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 체결감이 느껴져요. 3, 4단만 차주님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꿀렁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울컥된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엔진음이나 배기음인데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할까요? 글쎄요, 이 차량에서 엔진음과 배기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RPM 쓰면 엔진음 좀 나죠. 그렇죠. 좋은 소리, 뭐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 고배기량의 소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일반적으로 자꾸 제가 그랜저 얘기를 해서 좀 저기 하지만 뭐 괜찮아. 그랜저는 2400cc였는데 네. 그 차량 고RPM 쓰는 거랑 이 차량 고RPM 쓰는 거랑 이 차량이 훨씬 더 듣기가 조금 더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좀 어떠세요? 지금 이 차량은 액튠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어디? 네? 그 음악 들었을 때. 예. 그리고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지. 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다. 네, 이게 옵션을 넣으면 렉시콘이 들어가는데 네. 렉시콘이 아니어도 이 기본 오디오 자체 품질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 생각하나? 예. 음악 들었을 때 베이스도 잘 쳐주고 크게 뭐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낀다는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추적하셔야 돼요.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2열, 2열 실내 사이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대형차이기 때문에 2열 사이즈는 굉장히 넓고요. 네. 그렇지만 후륜 베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또 넓진 않아요. 왜냐면
그 그랜저 차량도 사실 뒷좌석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네.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랜저랑 네. 오히려 K9이랑 비교했을 때 네. 2열 사이즈가. 알겠습니다. 뒷자리에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죠. 가족들 태우고 혹시 다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뒷자리 딱 했을 때 느낌. 생각보다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아, 생각보다? 예. 진짜요? 이게 네. 궁금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반 이게 1.5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서스펜션 그 뭐라 하죠? 에어소스. 그렇죠. 에어소스가 들어가는 걸 알고 아.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빠졌는데 에어소스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요철이나 방지턱 넘을 때 딱딱거림이 뒤에서 많이 느껴져요. 꿀렁꿀렁 되는 거예요? 네. 춤춘다 위아래로? 춤추는 거죠. 그러면 뒷자리 탔을 때 저기 뭐 좀 불편하다, 멀미 난다, 불편하다 그 정도. 멀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네,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직접 들으신 거죠. 이 차 좀 그쵸. 불편하네 이렇게. 그렇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픈다. 그래서 K9인데 그렇죠. 그랜저보다 위급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아버님이 그랜저에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랜저에 글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 뒷자리에서 2열 폴딩 되나요? 안 됩니다. 폴딩은 따로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차주분 개인적으로는 다 만족하시죠, 그래도? 전 전반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 대비 차량이 이제 대형차를 누릴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자, 일단 차량에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조금 논아봤는데요. 차량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예. 차량 가격 대비 뭐 차량 선택이라든지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혹시 지금까지 타시면서 이거 좀 후회되신다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풀옵션을 안 한 게 굉장히 후회되고요. 지금도? 네, 왜냐면 풀옵션 하면 뭐 아까 뭐 트렁크에도 들어갈 것이고 네. 그리고 뒷좌석도 폴딩이 될 텐데 네. 저는 저도 편해야 되지만 남들이 탔을 때 남들도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형차를 이제 고른 건데 이제 뭐 딱딱하거나 그렇게 네.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아프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옵션이 있겠고요. 옵션이 좀 풀옵션이지 못한 거.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RVIP 아니다. 1.5세대 못 간 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RVIP만 돼도 네. 좋습니다. RVIP 정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거?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세금이 좀 많이 나와요. 세금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후회가 되신다. 후회는 되지만 괜찮다. 괜찮다. 네, 괜찮다. 알겠습니다. 차량 가지고 와서 뭐 수리하신 거 있으신가요? 수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름만 네, 넣고. 지금 기름이나 이제 케미컬 정도만 다 교체를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 이 K9의 뭐 정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국산차이기 때문에 뭐 아무 카센터 네. 가도 네. 굉장히 저렴하게 어디 뭐 수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정비 용이성이고 또 그렇죠. 금액도 부담이 되지 않아서 네, 괜찮죠. 괜찮다. 예. 고질병이나 결함, 아까 냉각수 먹는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 부분 말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세요? 잡소리나 풍절음은 없는데 제가 네.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네. 제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도 오면서 느꼈지만 이게 시속 네. 91km에서 네. 110km 네. 이 구간에서 이 엔진 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엔진 음. 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 91km에서 110km 그 사이에서 소리가 네.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근데 재밌는 점은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소리가 귀신같이 안 들려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엔진음이 좀 들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차주분한테 귀에 들린다는 거.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절음이나 풍절음. 풍절음은 100km 넘어가면 조금씩 들려요. 들리는구나. 네. 아무래도 K9이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풍절음도 고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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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커뮤니티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당시에? 아무래도 냉각수가 있겠고요. 냉각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각수도 문제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은 또 그렇지 않다. 예, 또 이제 뽑기다. 뽑기 운이고 대부분 냉각수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안 좋은 사람들 그 부분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타라. 편하게 타라. 그러면 차주님도 제일 많이 서치했던 거도
그런 부분인가요? 뭐 다른 것도 또 뭐 궁금하신 것도 있어서 서치 좀 하셨나요? 저는 그 부분만 그렇게 서치를 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예. 전동 트럭 정도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네. 사실 몇 달 전에 이 기아 측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차 안 파셔도 되잖아요. 근데 제 차량은 그 조건이 부합을 하질 못해요. 왜요?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네. 10만 킬로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하에 됐을 때 그 헤드볼트 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 근데 제 차량은 이미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 일단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차고 다니면 뭐 아버지 차 끌고 다니는 소리 제일 많이 듣고요. 아니다, 내 거다. 그래서 제 거라서 뒤에 보시면 또 인형도 많이 제가 해놨어요. 일부러 예. 내 차라고. 그렇죠. 아빠 차 아니다. 그렇죠. 아니면 차량 등록증을 이렇게 좀 붙여놔도 겉에다가 내 차다고 아빠 차 아니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좀 있으셨는지? 에피소드요. 네. 일단 이 차 타고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하냐? K9. 네, 너 뭐 중고차 딜러냐? 뭐 어디 훔쳤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보통 뭐 K9에 대해서 중고차에서 사시려는 분들이겠죠? 예, 그렇죠.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돼. 차주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량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이 차량 자체가 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왜냐면 대형차이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에쿠스랑 같은 동급이었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중고차 시세를 보면 저렴하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가가 심하다. 감가가 심하다? 네. 그럼 중고차 사기엔 좋다는 거잖아요. 이 중고차 사기엔 굉장히 좋죠. 좋다. 네. 꿀팁이 좀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딱히 뭐 주행하시면서 꿀팁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다. 딱히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를 넣어야 된다. 전동 트렁크를 넣어야 된다. 무겁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겁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자, 그렇다면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뭐 방금 전 비슷하긴 하지만 등급으로 한번 좀 여쭤볼까요? 나 K9 사고 싶어. 뭘로 사야 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1세대도 있고 뭐 1.5세대도 있고 막 했을 텐데 뭐 더뉴도 있고 그냥 K9도 있고 막 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제가 1세대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 모델 구입을 저는 권해요. 권한다. 네, 왜냐면은 라이트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 이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그렇고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그쵸. 근데 만약에 친구분이 더뉴 K9 또 가져와서 에어 서스펜스가 딱 있으면은 그러면 좀 마음 한편으로 좀 피눈물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K9 정도 가성비가 좋다 해서 그렇다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고 저런 게 추천하지 않는다인데 뭐 추천하는 경우는 뭐 다 많은 걸 좀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추천한다. 일단 이 주행 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비추천이죠. 네, 왜냐면 배기량이 높고 세금도 많이 나고 기름 연비가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좀 자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뭐 골목이나 이런 데 운전이나 주차할 때도 좀 빡세긴 해요. 빡세긴 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K9의 매력 한 줄 평. 가성비 최고다. 가성비 최고다라는 거.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5점 다 주고 싶어요. 5점 다 준다는 거. 단점이 있어도 나한테는 단점 같지도 않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K9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도 사실 건지. 저는 이 K9에서 전동 트럭 있는 모델을 살 겁니다. 1.5세대로 안 가나요? 1.5세대는
그 그릴이 좀 제 개인적으로 안 맞아요. 아, 그러면 그냥 그 네. 전세대로 간다? 네, 그러면은 K9에다 RVIP 정도로 간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RVP 아. 하면 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예. 혹시 뭐 차량에 대해서 뭔가 좀 빠졌거나 뭔가 더 정보를 좀 더 전달하고자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더 하실 말씀. 더 하실 말씀. 네. 차량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은 네. 차량 자체가 대형차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감가가 심하고 차량 금액이 적다고 해서 네. 어디 이 실내 디자인 이런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오. 그리고 대부분 이 대시보드랑 문짝이랑 네. 좀 다 고급져요, 웬만해서. 다 고급지다. 네. 오. 요즘 나오는 차들도 물론 다 잘 나오지만 네네. 이 곳곳에 안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 마감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소재도 네. 어느 정도 아낌없이 좀 잘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끝? 예,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장점 하나가, 네. 이게 네. 하이빔이 굉장히 밝아요. 하이빔 밝다는 네, 거. 지금 제가 하이빔 켰는데 네. 저 머리 쪽이 고라니 와. 지나간 것도 방금 보이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끝. 굉장히 밝습니다. 밝다는 거. 예,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